건빵연구소 오늘의 컨텐츠 지금 공개합니다. 모든 날 모든 순간 라이피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피스의 문가윤 과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피스의 김상훈 본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당뇨병 제 2화로 시작합니다. 오늘 정말 핵심적인 내용 너무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네. 오늘 영상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신 걸로 약속! 약속! 네, 우리가 당뇨병 지난 시간에는 어떤 질환인지 그리고 당뇨병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야, 오늘은 진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당뇨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사실은 합병증이 정말 무서운 질환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합병증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 전에 당뇨병의 진단 기준은 어떠한 기준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당뇨병 진단 기준은요,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공복 혈당이 있고요, 그리고 당화혈 색소가 있고요, 네. 그리고 식후 2시간 혈당이 있습니다. 정상 단계에서는요, 공복 혈당이 70에서 99 정도 수치가 정상 단계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경계, 꼭 관리가 필요한 수준은 100에서 125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공복 혈당은 얼마가 돼야지 당뇨라고 진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훈 본부장님? 네. 126 이상인가요? 아, 126 이상이 맞습니다. 네. 네. 126 이상이 되면은 당뇨라고 진단이 되기 때문에 꼭 병원에 가셔서 진단과 치료를 받아보시고요. 네. 그리고 당화혈 색소 같은 경우에는 정상 범위가 5.7% 미만 정도가 정상 범위고, 그다음에 경계는 5.7%에서 6.4% 정도는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경계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러면은 당뇨는 몇 프로일까요? 당뇨는 네. 6.5% 6.5%겠죠. 이상이겠네요. 네, 6.5% 이상이 당뇨라고 진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후 2시간 혈당 같은 경우에는 정상 단계는 140 미만, 그리고 경계 단계는 140에서 199. 잘 네.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 당뇨 진단 기준은 몇 이상? 그러면 200 이상. 200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진단은 반복 측정 또는 추가 검사로 확정이 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당뇨가 좀 의심이 된다 하시면은 꼭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네. 진단 기준이 네. 보통 다른 감기는 뭐 내가 기침을 한다, 네. 목이 아프다, 아니면 혈당 같은 경우는 증상이 없고 이렇게 오. 꼭 내가 검사를 해야만 예, 이런 혈당이 나오는데, 사실 저희 어머님들은 네. 또 검사하는 거 귀찮기도 하고 맞아요. 괜히 검사했다가 뭐 나올까 봐. 무서워서 이제 못 가시는 네, 분들이 맞습니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라이피스에서도 어딜 가나 검사하실 수 있게 저희 네. 라이피스에서도 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또 라이피스 센터마다 혈당 검사 네. 해드리고 또 혈압 검사 해드리고 이런 것들 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네. 저희가 또 준비되면은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런 거 겁먹지 마시고 맞습니다. 일단은 검사해 보시는 게 네.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라이피스 센터에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꼭 많이 오셔서 혈당 검사만 하고 가셔도 돼요. 네, 놀러 그쵸? 오셔도 됩니다. 예. 라이피스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진단 기준까지 알아봤는데 진짜 본격적으로 제일 중요한 합병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혈당이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면은 온몸의 혈관과 신경이 손상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한 장기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당뇨 합병증의 종류, 그리고 원리, 증상, 예방법까지 정리를 해드릴 텐데, 당뇨 합병증은 딱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 분류를 하면은 네. 급성 합병증, 네. 그리고 만성 합병증, 표적 장기,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설명 한 번만 해주세요. 네. 보통 급성 합병증이라고 네. 하면은 혈당이 갑자기 높아져서 갑자기. 아니면 또 갑자기 낮아져서 네. 의식 저하, 좀 어지럽고 몽롱해진다거나 아니면 쇼크로 기절까지도 할 수 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성 합병증, 네. 이거는 혈당이 높은데 내가 그걸 잘 방치하고 놔둬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높을 때 나타나는 그런 전신의 장기적인 손상이고요. 네. 또 표적 장기라고 하면은 어느 특정한 장기에 네. 눈, 콩팥, 네. 아니면 신경, 아니면 네. 또 심장, 네. 또 혈관, 발, 피부 등의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뇨병이라는 병 자체가 혈관 안에 포도당들이 세포에 흡수되지 못하고 혈관으로 계속 도는 병이다 보니까
아마 전신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합병증이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당뇨병 진짜 합병증이 정말 무서운데 그 첫 번째를 급성 합병증. 급성 합병증의 대표적인 증상이 저혈당이라고 하는데요. 저혈당은 혈당이 70 이하로 떨어진 상태를 말하고요. 그리고 이 원인으로는 약물을 과다 복용했다든지 그리고 식사를 좀 자주 거르신다든지 또는 운동을 또 너무 많이 해도 저혈당이 올 수가 있다고 해요. 네. 이 저혈당이 나타나면은 증상으로는 식은땀이 나거나 또는 떨림, 몸에 떨림이 오거나 어지러움 그리고 갑자기 쓰러진 혼수 상태까지 네. 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은 갑자기 딱 나타났을 때는 당 섭취를 즉각적으로 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저혈당 쇼크 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 아, 꼭 맞아요. 너무 많이 힘들거나 식사 안 하시고 하면은 당 떨어져 당 오, 떨어져 막 맞아요, 어지러워 맞아요. 어지러워 많이 막 이렇게 들어봤어요.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런 게 이 저혈당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혈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 다음에 저혈당이 있으면 또 고혈당도 있겠죠? 네. 고혈당성 위기가 있습니다. 유형은 당뇨성 케토산증 그리고 고삼투압성 고혈당 상태가 있는데 네. 당뇨성 케토산증부터 설명을 드리면 제1형 당뇨에서 인슐린이 부족하게 되면은 지방이 분해가 되고요. 그리고 케톤 과인 생성이 되는 것이 당뇨성 케톤산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고삼투압성 고혈당 상태 같은 경우에는 제2형 당뇨에서 매우 높은 혈당이 갔을 때 탈수 증상과 혼수까지 같이 된 증상을 고삼투압성 고혈당 상태라고 본다고 네.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혈당에 네. 피가 대부분 다 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혈당이 높아지면은 네. 혈당, 피 네. 안에 당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은 그 피가 당이 높아지니까 끈적끈적해진다고 할까요? 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몸에서는 계속 피를 묽게 해주려고 물을 계속 원하는데 그거를 맞추지 못해서 네. 탈수 증상이 오는 겁니다. 아, 그래서 탈수 증상까지 오구나. 네. 만약에 이렇게 증상이 구토라든지 복통이라든지 호흡이 좀 막 들쑥날쑥한다든지 의식까지 저하되면은 응급실 치료가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셨다가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급성합병증과 또 만성합병증이라는 병이 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네. 있을까요? 저희 만성합병증. 네. 네, 혈당이 오랜 기간 또 높을 때 생기는 전신적인 또 장기 손상인데요. 그 네. 대표적인 증상을 몇 개 소개해드리면은 네. 이제 당뇨 망막병증은 눈에서 생기는 눈에서. 합병증입니다. 눈에서. 그래서 눈에 그 미세혈관들이 네. 손상이 돼요. 그러면은 거기서 출혈이 생기고 또 망막 부종, 망막이 이제 붓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생겨서 네. 처음에는 시야가 좀 흐리다가 음. 이거는 좀 무서운 게 점점 흐려지다가 많은 게 아니라 실명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 눈은 정말 100만 불짜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초기에는 증상이 없어서 또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안과를 다녀왔거든요. 네. 안과 가서 검사를 하는데 정말 40, 50대 그 이상 어르신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더라고요. 오. 근데 그때 좀 뭐 녹내장, 백내장 이런 걸로 많이들 검사하시는데 증상이 생겨서 가면은 그때는 늦는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6개월에 한 번은 안과 6개월에 검진을 한 번. 받으셔라. 네. 네, 귀찮으시더라도 또 안과 가서 검진 받으시면은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요즘. 재밌다고요? 기계가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네. 다음은 또 당뇨 신증. 당뇨 신증은 이 신장, 콩팥이라고도 하죠. 네. 신장의 역할이 몸의 노폐물들을 걸러서 정화시켜주는 역할이 있어요. 네. 근데 신장까지 또 당뇨 때문에 들어가면은 신장 사구체가 손상이 돼서 단백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아. 피뿐만 아니라 쉬를 하는데 소변에서 당이 많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몸에 흡수되어야 되는데 내 몸이 흡수되어야 하는데 네, 네. 처음에는 아까 당뇨병 하면 떠오르는 게 뚱뚱이라고 했었는데 뭐 마른 것도 얘기하셨잖아요. 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당뇨병이 걸려서 내가 밥을 먹으면 그게 내 에너지로 흡수가 돼야 하는데 그게 흡수가 안 되고 계속 피 속에 돌아다니다가 아. 이게 흡수가 안 되다 보니까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뇨 신증이 있으신 분들은 네. 먹어도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하시고 계속 점점 말라가는 그런 병입니다. 아. 그래서 이 말기에는 신장 투석이 필요할 정도로 신장 기능이 저하가 됩니다. 그리고 조기 발견 시에는 뭐 억제제나 혈압, 혈당 조절로 예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뚱뚱이 네. 아니고 네. 내가 좀 말랐다. 근데 밥을 먹는데도 힘이 안 나고 에너지가 없고 점점 말라가는 것 같고 왜 네. 그러지 싶으시면은 요 당뇨신증 의심이 되시니까 이것도 검사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 당뇨 중에 왜 마르신 분들이 있나 궁금했는데 이 당뇨신증 때문에 그러실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당뇨신증이라고
하시면은 옛날에는 이 당뇨병 있는 분들이 네. 소변을 보면은 그 소변 본 자리에 개미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해요. 왜냐면 당이 많아서. 당이 많으니까. 설탕, 그 당도 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꼭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러게요. 네. 네. 그리고 또 당뇨 신경병증. 네. 요거는 손발의 손발. 끝에 혈관에서 생기는 병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꼭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이런 눈, 또 손발 끝에 가면 말초신경이라고 해가지고 혈관이 또 제일 미세혈관으로 얇아지잖아요. 네. 그런 곳이 손상이 돼요. 아하. 제일 먼저. 그러면은 감각이 좀 둔해지고 또 통증이 생기고. 네, 네. 네, 또 그럼 증상이 약간 손발이 자주 저리신다거나 네. 아니면 가만히 있는데도 화끈거리신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만지는데도 만지는 느낌 좀 덜 하시다거나 감각이 저하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 당뇨 신경병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자율신경까지 손상이 되면은 네. 자율신경이라고 하면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움직이는 네. 뭐 소화기관, 저희 뭐 소화시키려고 안 해도 알아서 장들이 움직이죠. 네네. 또 배뇨장이 또 취하고 소변 보고 대변 보고 그런 부분들이 손상이 되면은 이런 부분들까지도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네. 소화장애가 오고 배뇨장애가 오고 그러실 수가 있습니다. 또 남성분들은 발기부전까지 올 수 있으니까 또 이런 것들 당뇨병 특히 신경 써야겠죠. 네. 그리고 당뇨발 말 그대로 당뇨 그리고 발. 네. 그럼 발에 생긴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네. 또 감각 저하로 궤양이 되고 괴사가 진행됩니다. 이 발은 저희 보통 많이 서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가 밑으로 쏠리는데 네. 중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네. 내려갈 때는 잘 내려가는데 올라올 때는 올라오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피가 당뇨병이 없으면 묽어서 네. 물처럼 돼 있으면은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좀 쉬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혈당이 좀 높아지면 피가 좀 끈적끈적해지니까 내려가긴 잘 내려가는데 올라오진 못해서 밑에 이제 많이 쌓이다 보니까 발에도 쉽게 당뇨발 이런 증상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네. 발에 생긴 상처가 한번 생기면은 잘 아물지가 않고요. 또 감각이 떨어지다 보니까 썩고 네. 네, 염증이 생기고 이게 치료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심해지면은 발을 이제 절단해야 되는 네. 정도까지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방하려면은 매일 발 상태를 확인해야 되고요. 또 통풍 잘 되게 해주시고 보습, 발톱 관리 이런 거 좀 깨끗하게 깔끔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네. 저희 외할머니가 예. 당뇨발이 있으셨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괴사가 진행이 돼서 결국에는 절단까지 했었어요. 근데 감각 저하라는 말에 굉장히 공감하는 게 뭐냐면 저희 할머니가 절단을 했는데도 절단한 줄을 모르세요. 엄지발가락을 절단을 하셨는데 감각이 둔해지다 보니까 발가락이 없다라는 인지를 못하고 거기에 붕대를 했었는데 발가락에 그냥 다쳤다. 내가 상처가 있어서 붕대를 했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되셨을 때는 굉장히 약간 우울증에 빠지셔가지고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매일매일 발 상태를 확인하면서 통풍, 보습, 발톱 관리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겪어보니까 알겠고 또 우리가 합병증이 하나 더 있잖아요. 심혈관계 합병증. 네, 네. 심혈관계 합병증 질환에서는 심근경색이라든지 협심증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도 당뇨로 인해서 심장 관상 동맥이 좁아지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흔히 알고 있는 뇌졸중, 당뇨가 뇌혈관 손상의 위험도도 높이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로 인해서 뇌졸중까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당뇨 환자 같은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일반인의 2배에서 4배 이상이라고 하니까 맞습니다. 더더욱 관리를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당뇨병이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혈관의 그 피의 네. 농도에 영향을 네. 주기 때문에 이런 심혈관 질환 위험 당연히 더 심해지고요. 맞습니다. 이런 심근경색 협심증도 피가 결국에는 혈액순환 네. 모든 병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혈액순환인데 당뇨병에 걸리면 그 혈액순환이 잘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순환하다가 뇌나 손끝 발끝에 네. 얇은 혈관에 자꾸 쌓이게 되고 아하. 네,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니까 네. 당뇨병 의심이 된다 하시면은 아. 보통 뇌, 눈, 손가락 끝, 또 발가락 끝 이런 부분들이 많이 손상이 되게 되니까요. 당뇨병 합병증 정말 미리 예방하시고 또 다스린다고 해야 되나요? 예, 내 몸을 좀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내 몸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상원본부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뇌라든지 눈이라든지 손끝, 발끝 뿐만 아니라 모든 장기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합병증이 네. 사실은 저희가 설명해 드린 것 외에도 구강이라든지 피부라든지 정신적으로도 같이 합병증이 올 수 있다고 하는데 구강 같은 경우에는 치주질환 그리고 네, 잇몸에 염증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피부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자꾸 건조해지고 진균에 감염이 되고 가려움증이 지속이 된다고 하고 네. 전신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당뇨가
발생이 되면은 그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잖아요. 네. 그리고 관리도 엄청나게 더 정말 특별하게 해야 되고 이 완치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우울증이라든지 인지 저하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하니까 우리 당뇨 걸리기 전에 꼭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겠습니다. 근데 이 당뇨에 걸렸다고 해서 정말 너무 우울해 하실 필요는 없는 게 관리만 잘 해줘도 악화되는 거를 막을 수 있다고 해요. 네. 그 치료보다 생활 습관이 정말 중요하다. 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약도 중요하지만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식사, 네. 생활 습관. 생활 습관. 예. 생활 습관 진짜 핵심입니다. 핵심 별표 꼭 하시고 첫 번째 혈당 관리에 4대 원칙이 있어요. 4대 원칙. 4대 원칙, 4대 원칙. 그 첫 번째가 식사 조절입니다. 야, 이거는 진짜 어느 질환에서나 정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매일매일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네. 저도 이제 30대지만 네. 제일 공감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네. 밥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아. 그만큼 정말 식사가 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네. 배달 음식이나 인스턴트 음식을 먹을 때랑 예전에 집밥이라고 네. 하죠.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 뭐 그게 겉으로 보기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도 네.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배달 음식 진짜 먹고 공감. 나가서 사 먹고 네. 그러면 이게 뭘 사 먹던 간에 네. 똑같이 김치찌개를 먹어도 집에서 먹는 그 김치찌개랑 밖에서 사 먹는 김치찌개랑은 맞아요. 정말 다릅니다. 진짜 다릅니다. 예. 네. 먹고 난 다음에 저도 원래는 집밥만 먹던 사람인데 이제 자취를 하고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계속 사 먹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건강하면은 정말 자신 있던 사람인데 와, 이제는 좀 쉽게 피로해지고 약간 예전에 비해서 집밥만 먹던 시절에 비해서는 감기 같은 거라든지 이런 면역 질환에 좀 잘 걸린다고 해야 되나? 그 나이 네. 들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 같이 들어놓고는 왜 그러세요? 나이 탓도 물론 있지만 그 진짜 식습관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반면에 또 어릴 때 그렇게 건강하게 식습관을 가져놔서 남들에 비해서 좀 더 건강한 거는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맞아요. 예. 또 어릴 때는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게 맞아요. 사실 또 운동이거든요. 아, 그러네요. 골목대장 놀이 했던 게 좀 네. 효과가 있네요. 그래서 식사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알려드릴 건데 일단은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복합 탄수화물 위주로 식단을 짜셔야 되시고 정제 탄수화물 네. 대표적인 게 네. 떡입니다. 아, 어떻게 우리 네, 많이들 네, 좋아하시죠? 네, 예. 우리 어르신들 제일 좋아하는 게 떡인데. 떡 그래도 줄이셔야 합니다. 네. 아, 떡 줄이실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줄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과일, 주스도 당분이 많아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 과일이 건강에 좋다고 계속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안 됩니다. 네, 과일에 정말 당분이 많기 때문에 물론 과일, 생과일 주스도 마찬가지고 꼭 주의를 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추천드립니다. 대표적으로는 현미, 그리고 보리, 고구마 이런 음식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음식 위주로 식사를 하시면 또 좋겠습니다. 고구마는 네. 달콤한데 당지수가 낮네요. 그러게요. GI 지수가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하잖아요. 네. 네. 관리를 해보도록 하고. 근데 이게 사실 식사 조절이 쉽지가 않아요. 아, 쉽지 않습니다. 네, 이게 맛있는 게 너무너무 많고 그리고 사실 뭐 정제 탄수화물 줄이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먹는 거 거의 다 정제 탄수화물이고 네, 빵도 그렇고 진짜 밀가루 음식도 그렇고 줄일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당뇨병 환자분들이 스트레스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뭘 준비했냐면 짠! 네, 라세핀의 혈당 관리 음료를 준비했습니다. 식단 관리가 특별히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당뇨로 인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 당뇨 혈당 관리 음료를 준비를 했는데 이거는 어떤 효과가 있죠? 상훈본부장님. 식전, 식후에 네. 혈당이 올라가거든요. 네. 밥을 먹으면 체내 혈관 안에 흡수가 되다 보니까 네. 당이 올라가는데 당이 올라가고 아니면 또 너무 떨어지는 거를 조절해주고 네. 또 혈중 중성지질 오. 혈관 안에 있는 그런 중성지질 개선에 도움을 주고요. 네. 또 특별히 저희 또 배변 활동에 네, 네, 도움을 네. 주게 돼서 이런 변비 있으신 분들에게도 네. 너무나도 좋습니다. 네, 이 당뇨 있으신 분들은 오래 지속이 되면은 변비가 무조건 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드시고 진짜 효과 많이 보셨다는 분들 간증 정말 수도 없이
같이 들었거든요. 아, 맞아요. 네, 그리고 그 단백뇨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이거를 드시고 나서 거의 다 한두 주 이내로 단백뇨도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하시고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은요 거품뇨를 많이 보시거든요. 네, 소변에 이렇게 거품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 라세핀의 혈당 관리 음료를 드시고 한두 주 정도 지나니까 한두 주도 안 돼서 정말 단백뇨, 거품뇨가 없어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맛도 좋잖아요. 맞아요. 네, 저희가 한번 먹어볼까요, 너무 지금? 맛있습니다. 네, 저는 이거 먹을 때 진짜 기분이 좋아요. 이거 맛있어요. 뭐 그렇게 기능이 많은데 그냥 뭐 먹으면 되나요? 네, 먹으면 그냥 되고 다 벗기니까 그냥 새하얗게. 이거는 특히 이제 기름진 거 드시기 전이나 아니면은 뭐 저녁 식사 전에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에 못 챙겨 드셨으면 식후에 드셔도 괜찮아요. 네, 네. 흔들지 않고 그냥 드시면 돼요. 오, 무슨 이게 냄새 어디서 나세요? 많이 맡던 냄새인데. 저는 오미자향 같은데? 저는 약간 채즙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 그런, 네, 그런 냄새가 나네요. 과채즙. 토마토 냄새도 나고요. 아, 토마토 냄새 난다. 네네, 그런 과일 주스 냄새가 나네요. 네. 달큰한 그런, 네. 달큰한 냄새. 원샷.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요? 진짜. 이거는 당뇨 환자분들이 정말 내가 당을 섭취할 게 없는데 뭘 찾나 하실 고민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걸로 정말 당분 채워집니다. 너무 맛있어요, 이거. 이거는 어린이들도 좋아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어린이들도 그냥 진짜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는 맛? 오, 진짜 어떻게 이렇게 관리 음료가 이렇게 맛있게 나왔지? 근데 네. 이게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네. 하면은 약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식사 조절 말씀드리다가 또 이게 나왔는데 당 있으신 분들은 이 식사하실 때마다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많이 봤죠. 이 먹는 거 조절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데 네. 또 반찬이나 이런 것들도 다 신경 쓰셔야 돼서 네. 근데 식사하기 전에 이거를 드시고 또 식사를 하시면은 그래도 조금 더 맞습니다. 네, 드실 혈당이 때 조절이 편하게 된다. 드실 수 있어서 네.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뭐 조절해야 되지 않아? 조절? 나 이거 먹었어. 라고 하시면은 이제 또 좀 네. 괜찮다. 이거를 드셔보시고 진짜 간증이 정말 많잖아요.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상원본부장님도 혹시 기억 남는 간증 있으신가요? 제 간증은 어떤 어머님께서 네. 요거를 드시려고 사가셨는데 네. 어머님이 사온 거를 가장 먼저 노리시는 분들이 남편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머니가 드시기도 전에 네. 그 아버님께서 드셨는데 딴 건 모르겠고 일단 화장실을 가셨는데 네. 너무 변비가 심하셨던 아버님이셨는데 오. 효과를 보니까 네. 처음에는 그냥 맛있어서 그냥 뭐 야쿠르트 먹듯이 네, 네, 그냥 네. 그렇게 드셨었는데 이걸 효과를 보시고 나니까 대뜸 여보 저번에 저번에 사왔던 거 그거 뭐 더 없어? 라고 어머니께서 많이 웃으시면서 네. 또 화도 내시면서 네. 당신이 다 먹었다. 난 먹지도 못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네. 본인이 샀는데 본인은 구경도 못한 네. 그런 썰이 있군요. 저는 또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저희 부산 실행위원장님이 네. 당뇨가 굉장히 오랫동안 앓으셨다고 해요. 한 거의 30년 가까이 앓으셨다고 들었는데 그동안 공복혈당이 210 정도로 굉장히 높은 210 이요? 네. 굉장히 높게 지속이 되셨대요. 그래서 진짜 딱 한 번 제일 낮게 나온 게 180이었다고 하고 180. 계속 210으로 유지를 했는데 당뇨 혈당 관리에 좋다는 소리를 듣고 구매를 해서 드셔보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드시고 나서 정말 기적적으로 와 이게 130까지 떨어진 거예요. 공복혈당이. 공복혈당이. 네, 20, 30년 동안 약을 먹어도 식단 조절을 해도 안 됐던 그 공복혈당이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라세핀은 혈당 관리 음료를 드시고 네, 공복혈당이 130까지 확 낮아졌다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도 너무 놀란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신 거냐. 그럼 혹시 그분은 원래 혈당 약을 계속 드시던 분이던가요? 약을 계속 드셨죠. 근데 약을 드시는데도 네. 공복혈당 기준이 126이 넘으면 당뇨를 당뇨라고 진단이 치는데 되는데 이게 210까지. 네. 와,
식후 혈당도 네, 아니고 네. 공복 혈당이 공복 210. 혈당이요. 정말 굉장히 높은 지수여가지고 진짜 당뇨 위험 단계이신 분이셨거든요. 본인도 아세요. 근데 당뇨는 본인도 20, 30년 동안 앓다 보니까 아, 내가 이거를 좋아질 수 없겠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속 그냥 살고 계셨다가 그냥 진짜 에이 뭐 얼마나 효과 있겠어. 사실 그냥 의심 반 하는 마음으로 드셔보셨던 거예요. 근데 드시고 나서 병원에 갔더니 공복 혈당이 130으로 떨어진 거죠. 그분은 사실 이런 고민이 있으셨으면 네. 주변에 혈당에 좋다 이런 것들 솔직히 인터넷 검색만 해도 많이 수천 나오죠. 개가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죠. 그런 것들 다 찾아서 드셔보셨을 드셔보셨을 거예요. 효과를 못 보셔서 네. 좀 반쯤 포기하고 계셨는데 네. 그냥 이거 새로 나왔길래 또 반신반의하면서 네. 드셔보시고 너무 놀랐다. 네. 아, 그 간증을 진짜 자유마을 만날 때마다 저한테 아니 있잖아 이번에도 먹었는데 공복 혈당이 또 떨어졌어 하면서 항상 저한테 자랑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너무 뿌듯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당뇨 관리가 좀 고민이 되신다면은 일단 한번 드셔보세요. 왜냐면은 저는 이거를 드셔보시고 나서 효과를 못 보셨다는 분을 아직은 만나보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신 있게 강력하게 추천해드릴 수 있는 제품입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또 그러면은 나 지금 나도 좀 혈당이 높고 당뇨가 있는데 네. 그럼 나도 약 안 먹고 이거 먹으면 되겠다라고 아, 생각하시는 분들이 안 돼. 아, 절대 되나요, 안 돼. 또?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꼭 약 복용 같은 경우에는 전문의와 꼭 상담을 하시고 이것은 말 그대로 아까 사무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약이 아니고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의사와 꼭 상담을 해가시면서 약 복용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즘에 관리를 해야 하는데 사실 운동이나 네. 치료, 네. 약물 같은 거 그런 거는 한다 쳐도 어찌됐든 네, 한다 쳐도 네. 식사 조절 뭐 네.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좀 골고루 챙겨 먹기가 쉽지 않아요. 아, 쉽지 않아요. 뭐 정해진 거 안 먹기도 쉽지 않지만 네. 뭐 먹으라는 거 먹기도 쉽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이렇게 바쁘디 네. 바쁜 현대사회 네. 이런 것들로 관리를 대신해 준다. 네. 사실 뭐 먹는 거 관리 힘든데 이런 거 같이 한번 곁들여서 아 내가 관리를 하고 있다. 네. 먹는 걸로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은 정말 좋은 것 같은데요. 최고입니다. 네, 이거 네. 하나하나 신경 써서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거 하나 딱 챙기면은 내 식사는 일단 관리하고 있다. 이게 또 휴대하기도 편하잖아요. 그냥 네. 가방에 쏙 넣고 다니고 또 맛있어서 맛없으면은 솔직히 챙겨 먹기가 좀 힘들 텐데 좀 힘들죠. 맛있어서 알아서 그냥 손이 가게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먹고 싶은데요. 이거 뭐 계속 먹어도 되나? 안 됩니다. 하루에 한 병 또는 당뇨가 심하지 않으신 분들 예방 차원에서 드시는 분들은 2, 3일에 한 병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저희가 또 이 식사 조절뿐만 아니라 다른 관리도 또 같이 병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 특히 계속 나오는 또 한 가지 운동이 운동. 있습니다. 운동. 네, 운동 많이 저희가 설명드렸지만은 30분 정도는 걸어 주셔야 된다. 네, 식후에 30분 정도 걸어 주시고 일주일에 몇 번 추천드리나요? 일주일에 네. 최소 3번에서 최소 3번에서 5번. 5번까지. 사실 네. 또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너무 무리하지는 마시고 일주일에 3번에서 5번 정도 식후 한 30분 정도씩 걸어 다니시는 것을 아니, 추천해드립니다. 이것도 제가 네. 알고 있는 게 네. 식후 30분 걷기라고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근데 걷기가 네. 막 경치 볼 거 다 보면서 이렇게 슬렁 천천히. 그렇게 걷는 거는 안 된다고 합니다. 아, 조금 빠르게. 예, 그래도 조금 이제 속도 경보로? 내서 조금 속도 내서 걷는 게 좋다고 하고요. 네. 꼭 밥을 먹고 운동을 바로 좀 이 걷기를 바로 오. 한다고 하면은 네. 식구의 혈당 올라가는 거에 진짜 정말 많이 감소된다고 해요. 바로. 네, 그래서 꼭 식사하시고 네. 좀 앉아 계시거나 누워 계시지 마시고 뭐 찔린데. 소화 좀 네. 보통 다 그러시잖아요. 소화 네. 좀 시키고 네. 근데 소화시키는 거를 이건 이제 장이 알아서 하니까 네. 소화시키는 거를 도와준다. 네. 근데 또 혈당이 오르지 않게 도와준다 생각하시고 식사하셨으면은 바로 좀 산책도 좀 하시고 맞습니다. 동네 한 바퀴 도시고 네. 그렇게 하시는 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이거 진짜 꿀팁입니다. 여기 네. 지금 들으시면서 먹고 바로 누우셨던 분들 엄청 찔리셨을 것 같은데, 네, 눕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열심히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름 되면은 또 못 걷거든요. 너무 더워서 못 예, 걸어요. 지금 많이 걸어두셔야 돼요. 여름에 지금이 또 기회입니다. 핑계 댈 거 많잖아요. 너무 덥다, 장마다 비 온다. 지금 딱 너무 걷기 좋을 찔리는데 때문에. 네, 훅훅 들어옵니다 이 변명들이. 그래서 운동은 꼭 식후에 바로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린다 네. 하고 넘어가고, 야, 또 하나 중요한 거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 관리. 맞습니다. 체중의 5%에서 10%만 줄어도 혈당이 크게 개선이 된다고 해요. 맞아요. 특히 복부 비만 감소가 특히 중요하다고 맞습니다. 합니다. 네, 체중 관리 너무 마르신 분들 말고 좀 뚱뚱하신 분들, 좀 과체중이신 분들은 관리 꼭 하셔야 됩니다. 또 네. 말랐는데 배만 나오신 배만 분들도 나오신 또 분들 맞습니다. 이 음료를 먹으면 또 좋은 게 네. 혈중 중성지질 개선에 좋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게 혈중에 떠다니는 지방이라든가 네. 그런 기름기들 그런 것들도 한 번에 좀 깨끗하게 해서 네. 소변으로 팍 내보내주다 보니까 네. 혈관 안이 깨끗해지고 피 자체도 좀 맑아져서 오. 혈액순환에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사실 오. 이 당뇨병이든 네. 무슨 병이든 간에 사실 혈액순환이 또 가장 중요한데 그렇죠. 혈액순환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아주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아. 라제핀의 혈당관리 음료입니다. 네, 꼭 한번 드셔보세요. 네, 그리고 약물 치료 방법이 있는데, 약물 치료 방법 어떤 방법이 있죠? 좀 네. 메트포르민이라는 네. 먹는 약이 있어요. 네. 그런 약으로 또 치료할 수 있고요.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1형 같은 경우는 먹는 약이 아니라 꼭 주사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꼭 주사로 치료를 받으셔야 되니까 꼭 잊지 마시고요. 네. 여기까지 저희가 혈당 관리의 4대 원칙에 대해서 알아봤고, 네. 마지막으로 당뇨병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해드리는 그 체크리스트 잘 들어보시고 내가 해당이 된다 하시면 꼭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저희도 해볼까요? 네,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3가지 항목 이상이 해당이 되면은 당뇨 고위험군일 수도 있으니까 잘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네.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 가족 중에 당뇨 환자가 있다. 이거 속일 수가 없네. 아까 할머니 얘기해가지고. 네. 네. 저 체크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복부 비만이 있다. 이게 정확한 수치로 복부 보면은 비만, 네. 남자는 90cm 둘레가, 네. 그 여자는 둘레가 85cm. 85cm. 예, 이런 복부 비만이 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어때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접을까 말까 하시는 거예요? 90cm 재봐야 되겠는데요? 아슬아슬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복부 비만은 이렇게 좀 진짜 숨 안 쉬어도 튀어나오는 그게 있잖아요. 네. 근데 사무본부장님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둘 다 넘어가는 걸로. 예. 네. 탄수화물 중심의 식단을 자주 먹는다. 이거 바로 접어야겠네. 밥이라든가 빵, 떡, 면. 네, 면 다 포함입니다. 네. 아닌 사람이 아닌 있을까요? 사람이 있나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무조건 아닌가 이거? 네, 그리고 운동 부족이다. 앉아 있는 시간이 길다. 잠깐만 이거 벌써 3개인데. 네. 그리고 그 다음 네. 스트레스를 자주 느낀다. 저는 이거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좀 자주 느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수면 시간이 불규칙하다. 너 어떻게 접어야 될 것 저는 항상 같은데? 같은 시간에 자서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거 다음은 이게... 좀 아니야, 아직 안 접어요. 다음은 좀 억울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40세 이상이다. 이거는 뭐 없습니다. 그냥 40세 이상이면 접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시청자분들 다 접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네. 보시면은 이제 혹시 몇 개 접으셨어요? 저 3개 접었어요. 네, 3개 이상 해당된다면 당뇨 고위험일 수 있습니다. 와, 오 마이 갓. 가까운 병원에서 또는 라이피스 센터에서 혈당 검사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라이피스 센터에서 혈당 검사 한번 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당뇨랑은 좀 멀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3가지나 해당이 될 줄이야.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체크리스트까지 맞춰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몇 가지나 해당이 되시나요? 혹시 네. 한 손이 다 모자라서 양손까지 사용하신 분들 꼭 병원 가셔야 됩니다. 네. 네. 일단 3가지 이상 해당이 되시면은 당뇨가 좀 의심이 될 수 있으니까 혈당 검사를 꼭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네. 이 당뇨병은 진짜 계속 말씀드렸듯이 한 번 걸리면 평생 관리해야 되는 질환입니다. 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생활 습관만 잘 관리해도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저희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 꼭 활용을 한번 해보시고요. 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당뇨 예방과 관리에
관리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라이피스의 문가인 과장 김상훈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